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따뜻한 5월 봄날을 맞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 좋습니다. AI로 구현한 최대호 어때요? 많이 닮은 것 같나요? 제 사진과 목소리로 AI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는데 정말 세상이 급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리의 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유지경성 들어보셨나요?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안양과 참 잘 어울리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FC 안양을 창단하고 12시즌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스마트 도시라는 말이 생소했던 2012년 스마트 도시로서의 비전을 선포하였고 작년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스마트 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받아 명실상부 세계 속의 스마트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시민 행복 도시 안양을 이룬다는 뜻을 두고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 결국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최대호 시장을 모셔보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AI 챗 GPT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과거에 해왔던 방식만 가지고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변화와 혁신, 이걸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의 의미 같습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기쁘고 반갑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인간이 해야 할 영역이 너무나 많이 축소되고 또 위축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앞으로 익숙할 것 같습니다만은 늘 기성세대가 문제였어요. 앞으로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우리 젊은 세대와 같이 이 넓어져가는 간격을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끝없는 고민과 준비,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보니까 날씨도 좋습니다만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오늘만 휴가하게 되면은 4일 연휴가 되는 거예요. 금, 토, 일, 월, 화까지 5일이네요. 5일간. 가급적이면 이런 때 휴가를 많이 좀 연가도 쓰고 휴가를 많이 신청 써서 눈치 보지 말고 좀 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눈치 많이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간인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창을 줘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아마 공직선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들은 배제한테 순수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공공기관 여러분들을 함께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일당 100,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0사람의 능력을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생각하고 성심껏 준비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 선수의 이름 아는 친구 우리 직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어요. 이름 누구예요? 못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나가는 거예요. 못다가 현재 K리그 1에서 몇 골 넣는지 아세요? 답변하세요. 아는 우리 직원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예. 몇 골? 5골.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못다 선수가 5골. 우리 총무과 직원 여러분 선물 하나 갖다 주세요. 선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선물을 좀 많이 준비했다고 그래요. 예, 지금 K리그에서 아쉬움도 많고 또 기쁨도 슬픔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전하고 있어요. 5승 6패, 승점 15점으로 6위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못다 선수가
K리그 원에서 지금 공동 3위 득점 순위하고 있어요. 작년에 K리그2에서 14골로 최다 득점을 차지했습니다만은 올해도 그 이상 아마 실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참고적으로 못다우 선수가 FC 안양 구단에서 가장 몸값이 비쌉니다. 예. 다음 넘겨봅시다. 여러분, 도도새 비극. 도도새라는 새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까? 그래요. 16에서 17세기에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도도새라는 새가 살고 있었답니다. 덩치가 얼마나 크냐 하면 칠면조만큼 크다고 그래요. 큰 도도새는 25kg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이 새는 사람들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사람이 그렇게 좋았나 봐요. 사람에게 마구 달려들어가서 함께 걷기도 하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나 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인도 모리셔스 섬에는 이 도도새가 대단히 많았답니다. 근데 1505년 포르투갈인들이 인도양을 가기 위해서 모리셔스 섬에 반드시 거쳐가야 됐나 봐요. 그럴 때 배에서 타고 왔던 이제 식유각이었겠지요. 돼지라든지 또 원숭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함께 왔었고 또 섞여가지고 지들이 같이 이제 모리셔스 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 땅에다 알을 낳는다고 누가 잡혀먹을 이러한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웠던 거예요. 또 도도새는 다른 새라든지 동물과 다르게 나무 열매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컸던 도도새 그리고 한때는 발달했던 이 날개가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태화된 거예요. 나무 열매를 얻기 때문에 천적이기 때문에 도망갈 일이 없고 높이 나를 필요 없다 보니까 나중에 왔었더니 태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5kg가 되는 것은 인간들에게는 대단히 큰 영양 공급원이 됐을 것이고 쥐나 그리고 돼지나 원숭이에게는 또 다른 별미식품이 됐던 겁니다. 땅에 났던 알 같은 경우에는 쥐들이 다 깨서 맛있는 식량 공급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1700년 초에 이 도도새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히 단 한 마리도 남지 않는 이러한 희귀종이 됐고 나중에 완전히 멸종됐습니다만은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도도새는 어리석다 또는 바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붙였던 이름이 도도새, 어리석은 새 또는 바보새였다. 누가 적인지 누가 자기를 해친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을 아주 스쳐매 보다 보니까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고 그 사람들의 손에 한두 마리씩가 죽어갔었고 나중에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알을 마구 길바닥이 아니죠. 산속에 넣었는데 그 산속에 넣었던 것은 쥐들이나 원숭이들이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산란을 하지 못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그 환경에 적응을 쉽게 합니다만은 환경에 적응돼 매몰되어 있다 보면 우리는 언제 태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아마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왔습니다. 무슨 고기죠? 물고기? 뭐예요? 메기. 도망가고 있는 게 뭡니까? 미꾸라지 닮았습니까? 이거 어제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챗 GPT가 똑똑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꾸라지만 사는 연못에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메기는 아주 식성이 좋기 때문에 닥친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미꾸라지는 메기에 잡히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메기만 보면은 선살같이 도망칩니다. 또 잡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또 자기의 체력을 단련시켜가지고
도망가는 기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경쟁력 있는 강력한 그런 그룹,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개 한 마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이하고 안정적인 조직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안정이 지속되게 되면은 긴장이 이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긴장도 필요합니다만은 너무 긴장을 많이 하거나 너무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반드시 사고 나게 됩니다. 적당한 긴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기에 한 마리 잡아먹기 안에서 미꾸라지는 늘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본능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도도새와 이 메기에서 보듯이 변화와 혁신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현실에 안정하게 되면 언젠가는 도태받고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우리 조직 내에서 경쟁자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숙명의 그런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금평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승진해 주겠지, 또 때 되면 내가 승진시켜 주겠지, 승진하겠지가 아니고 뭔가 변화 혁신을 통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더 좋은 행정 서비스, 복지 서비스 할 수 있는지에 있어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덕분에 안양시가 적극 행정, 규제 혁신 최우수 기간, 아마 타지작 넘볼 수 없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안 위 사람 말이 있거든요. 거안. 아주 편안할 때 위사, 이태로움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즐거울 때, 너무 좋은 일을 있을 때 그게 지나치게 되면, 오버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지난 2월 초에 우리 FC 선수를 2차 전지훈련을 남해로 갔었어요. 남해 가서 제가 특강했던 내용 일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선수들이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이 자리가, 이 포지션이 영원히 내 포지션이다. 나를 능가할 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자만한 순간 자기 자리는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더 많이 훈련을 통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되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프로페셔널 것이다 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늘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모든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변할 수 있고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 도전을 기쁘게 또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니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나이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970년대 당시까지만 해도 스포츠의 브랜드는 아디다스가 최고였습니다. 아디다스 들어보셨죠? 근데 몇몇 청년들이 만나서 우리 스포츠용품 신발 한 만들어보자 라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지지자들 또는 동료들 또는 생각했던 분들께서는 그건 감당이 어려울 것이다. 이미 아디다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무마르질 것이다. 만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뛰어났습니다. Just do it. 그냥 해버리는 거야. 해보는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같은 팀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신발 회사를 만들었었고 그 신발 회사가 초창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디다스가 전 세계 시장의 18%, 나이키가 전 스포츠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결심하기까지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충분히 준비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저하는 순간 우리는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슛존에서 기회가 왔으면 슛을 때려야 하는데 그때 자신감 결여 또는 과연 이 골이 들어갈까 말 것인가, 들어갔을 때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슛을 망설이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패스를 해요. 물론 더 좋은 찬스의 에어리 지역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패스하는 것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과감하게 찬스 왔을 때 슛을 쏴라. 그렇게 하면 제2의 골대를 맞거나 하든 아니면 골키퍼의 펀칭을 통해서 제2의 찬스가 얻어올 것이다. 그때 골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선수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냥 해버리는 거야. 슛 찬스 왔을 때 슛을 해야지. 그걸 망설이고 다시 뒤로 볼을 던지는 것, 이건 너무나 비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과감하고 용감해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행정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참고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얘기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제가 퀴즈 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퀴즈. 사진 속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는 분, 손 들었어요. 라이트 형제. 박수 쳐주고 선물 하나 갖다 주세요. 와. 근데 소속도 알려주세요. 소속과 자기 이름. 청년정책관? 왜 김대리 과장을 얘기해요? 본인이 얘기해야지. 그렇습니다. 나이트 형제. 무모한 도전이었지요.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런 순수한 동기로 인해서 나중에 비행기를 발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 번에 나를 썼을까요? 무려 30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하고 도전해서 고작 32초만 났다고 그래요. 처음에 30년 동안 나도 저 새처럼 하늘 날고 싶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꿈이 30년 만에 겨우 32초를 밖에 하늘을 날 수 없었다. 근데 무수히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무려 805번 실패했다고 그래요. 805번. 805번의 하늘을 나는 연습을 통해서 날아봤는데 그것도 30년 걸렸어요. 단지 32초만 공중에 날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이런 동기와 또 그런 열정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자매도시인 미국의 햄튼에 간 적이 있었는데, 햄튼에 가니까 나사 우주항공국이 햄튼에 있어요. 갔더니 이 나이트 형제 이런 모델이 전시가 돼 있더군요, 사진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탔던 저는 행글라이더 모습이 전시되는 거 봤습니다. 햄튼시 가서. 나사 항공우주국이 햄튼시에 있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다음 하나 넘겨볼까요? 예. 과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나왔네 벌써. 미국의 비틀즈 이후에 가장 성공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 먼지 봉투 없는 진공 청소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트를 쳤다라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분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사람 누굴까요? 손 들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에디슨이 아니라 맞나요? 아유, 선물 갖다 주세요. 그래서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은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했을 때도 무려 2399번의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빛을 내는 데 성공했답니다. 우리가 2399번, 글쎄요, 많다 많고 작다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안 되는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399번째 만에 되는 방법을 발견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분들의 큰 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유럽의 모 도시에서 전기가 24시간 나갔다고 그래요. 뉴스 보셨지요? 암흑천지였답니다. 이렇게 전기가 밝게 켜졌을 때는 소중함을 못 느낍니다만은 막상 소중했던 이런 물질들이 사라졌을 때 인간에게는 또 다른 공포가 엄습할 겁니다. 요즘에 전기 없으면 단 몇 시간 살 수 있던가요? 통신이 끊어졌다. 단 몇 시간도 살 수 있겠던가요? 얼마나 우리가 물질에 많이 길들여 있습니다만은 물질이 지금 인간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갈수록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에디슨의 전기의 발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이후에 물질 문명이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알까요? 벨이 뭘 만들었죠? 아이고, 금방 알아봤네요.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기 발명가는 벨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보다 한참 이전에 필립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했답니다. 그런데 필립 라이스에게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어요. 음악 소리는 전달할 수 없지만은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걸 벨이 낚아챘습니다. 왜 음악 소리는 전화기로 전달되지만은 사람의 음성은 전달되지 않지? 해서 자기가 조작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단 0.5mm의 나사를 조였더니 음악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벨이 등록을 했었고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던 그런 인간으로 등록하게 된 겁니다. 이 소리를 했던 필립 라이스는 기가 막혔지요. 나는 단 0.5mm의 그 나사를 조이지 않은 걸로 인해 가지고 내 모든 것을 전부 강탈당했다, 뺏겼다.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왜? 필립 라이스는 음악 소리는 전달할 수 없지만은 사람의 목소리는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을 쳤지만은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답니다. 벨은 필립 라이스가 개발했던 전화기에 0.5mm를 조였더니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었다. 그래서 전화기의 발명은 벨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디테일이 소중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크고 거창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이것보다는 작지만은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라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이라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요. 열심히 일한 것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생각해요. 그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일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분명히 인정받고 성공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보다 디테일한 삶으로 그런 인생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속에 작업 보니까 아직 감동이 안 왔군요. 자, 넘깁시다. 제가 작년인가도 재작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단 안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조금 하나 혼동한 게 있습니다.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좀 안 되고 있어요.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 이제쯤 거의 다 많이 알고 있지요? 근데 제가 노파심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했던 1차 산업은 농업이라든지 이영업 등등이 되지 않습니까? 2차 산업은 제조업 등등을 해가지고 또 통업도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3차 산업은 상업, 금융업 등이 될 것이고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 의료, 각종 서비스업이 우리는 4차 산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N차 산업혁명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혁명이 있었거든요. 저는 산업혁명보다 그 이전에 인간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6차례 정도 혁명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가장 큰 혁명은 인류의 탄생이 가장 큰 혁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두 번째 혁명은 지금부터 1만 5천 년 전에 농업의 혁명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습니다. 세 번째 혁명은 지금부터 약 5천 년 전에 도시의 혁명. 오늘날의 도시가 아닙니다. 군락을 이루고 하나의 취락을 이루면서 살아왔던 이런 도시의 혁명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 혁명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사사의 혁명이지 않습니까?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이 그 당시 인물입니다. 공자, 맹자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사상의 혁명을 이루었어요. 이제는 먹고 사람이 자는만이 최고가 아니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의 힘을 키워줬던 것이 우리 사상혁명이었다 생각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 우리는 대규모 산업혁명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그때 당시에 대량 생산이 말이었지 않습니까? 간의 수공업이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세를 맞았던 것도 대단히 큰 혁명 시대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컴퓨터 기술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인터넷이 이제 세상을 하나 묶었습니다. 대단히 큰 혁명이지요. 지금 혁명은 정말 여러분 디지털 혁명, AI, 로봇, 드론, 그리고 IoT, 또 AR, VR, XR, 챗GPT, AI 등. 이제는 우리가 미지에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앞으로 5년, 10년에는 또 어떤 것이 세상에 출현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혁명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는 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겠고 구체적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따로 공부 좀 해가지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 주도했습니다. 알다시피 전기기관, 방직기 등이 나옴으로 있어서 그동안에 손으로 수공업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전기기관과 방직기를 통해서 대규모 공장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굉장히 큰 혁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 미국과 독일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석유와 전기가 발견됐어요. 석유와 전기를 통하다 보니까는 엄청난 정도의 큰 대규모의 어떤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 독일 자동차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기, 석유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천연자원에 의존했던 것 등등이 이제는 아주 소규모의 천연자원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규모 이런 자원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 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3차 산업부터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20세기에. 이때는 컴퓨터,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부터 컴퓨터, 인터넷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불과 한 5, 60년밖에 안 됐어요. 이때 여러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세상을 하나로 묶게 됐던, 이제 세상이 하나가 됐던 그런 계기가 만들었던 것이 3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 이 또한 지금 산업혁명은 우리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가 스마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빅데이터라든지 노보트론, 뭐 ARVR, XR, 또 그리고 챗GPT, AI 등등이 지금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기술, 제가 우리 관내 기업이 있었어요. 어떤 기업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 지도를 차량 지도하고 그리고 집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그 식탁을 꾸미면서 볼 수 있는 가정용 조그만 TV 아주 그 참 신상품 멋진 제품이었습니다만은 했는데 나중에 이제 TV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걸 개발했었어요. 우리 관내 기업이.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첫 시작 시간에. 다 망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받아서 다 망했어요. 스마트 기술, 스마트폰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지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팩스 필요하나요 지금 현재? 팩스부터 시작, 전화기 팩스, 그리고 뭐 자주 활용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라이트, 그러니까 손전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스마트폰이 다 지금 집어삼켰습니다. 전 산업을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다 집어삼켜서 나머지 기술은, 나머지 산업은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어삼켰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넘겨볼까요? 옛날에 불평불만이 많은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청년이 그 영주의 그 고을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큰 어른, 즉 우리로 보게 되면은 뭐라 할까요? 그 고을의 영주로 봐야 되겠죠. 영주를 찾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 비결이 뭡니까? 나는 한 일마다 재수가 없는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과 또 성공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영주께서는 병사 한 사람을 시켜서 큰 잔을, 술잔 하나 가져오게 만납니다. 거기다 색깔 있는 와인, 포도주라고 해야 되겠죠. 포도주 한 잔을 가득 담아줍니다. 자, 청년 자네가 이 고을, 마을을, 동네를 또는 이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게 되면은 내가 그때 성공비를 알려주겠네. 단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당신은 가만두지 않겠네. 용서치 않겠네. 그래 병사한테 훈련을 시키고 병사를 감시시켜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때가 마치 장날이었나 봐요. 장날. 돌아왔습니다. 땀을 뻘뻘 돌아왔습니다. 영주가 묻습니다. 시내를 돌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장사꾼들의 고함소리를 들었느냐? 또는 시내에 노래하는 노래소리를 들었느냐? 사람들의. 또는 술 마시고 투정하고 시비하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느냐? 또 시내에서 각종 벌어지고 있는 잔치를 보았느냐? 또는 시내에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의 모습을 보았느냐?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들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집 정신을 바로 이 포도주가 흘리지 않게끔 여기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볼 틈도 들을 틈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영주께서 무릎을 탁 댔다. 바로 이것이 성공 비결이니라.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열정을 다하는 것, 헌신을 다하는 것, 사랑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 비결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맞는 말 같습니까? 그럼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심 치지라 읽었습니다.
전심치지. 오직 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과 헌신과 노력과 사랑을 쏟아붓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공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만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존재 가치가 아주 미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너무나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더 앞서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시민들은, 민원인들은 법 개정을 조문을 다 찾아와가지고 민원을 넣게 되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법이 있었나요? 이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무시당하겠습니까?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양시 공직자로서의 이상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 행정 서비스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만은 5월입니다. 5월도 건강하고 행복한, 그래서 휴가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눈치 보지 말고 그런 날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